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행복한 마음으로 만든 옷이 행복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해서 발을 담그면 뺄 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메종드 이네스의 디자이너이자 대표 김인혜입니다. 저희 메종드 이네스는 우선 2012년에 런칭한 여성복 디자이너 브랜드고요. 특별한 어떤 뮤즈를 향한 옷이 아니라 일반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나 엄마나 또 혹은 나 뭐 이런 대상을 중심적으로 디자인하고 그들을 위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렇게 시장을 봤을 때 굉장히 그때만 해도 되게 막 디자이너 브랜드는 아방가르드하고 굉장히 멋있고 되게 뭔가 파워풀한 어떤 철학이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좀 일반 사람들을 위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디자이너 브랜드도 그런 작은 소박한 철학을 가지고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하고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름에 어떤 굉장한 철학을 담거나 그렇진 않고 메종드 이네스, 김인혜의 집, 이네스의 집 정도의 의미고, 누군가를 초대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관심이 있어서 방문한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재밌는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싶어서 메종드 이네스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ELFW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저희 브랜드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와 또 동시에 코로나가 왔고, 이럴 때 조금 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대중적이라는 것을 사실 믿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사실 제 개인적인 로 이모션 같은 그런 깊은 어떤 감정의 끝점에서 시작된 시즌이고, 그런 것들이 어떤 힘을 발휘할지 사실 되게 기대되는 시즌입니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센스 앤 센시빌리티의 영감을 정말 극적으로 많이 받았고, 어떤 센시빌리티의 극적인 효과 같은 것들로 이런 약간 좀 더 화려하고 극대치된 어떤 의상의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객들이 보실 때 사실 옷을 구매한다는 포인트보다 감상하는 포인트도 저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 어떤 컬렉션을 선보이고 제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음악에 대한 요소도 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 영상 작업을 위해서 사실 음원 사이트를 기가 찢어지게 들어서 제가 굉장히 어렵게 선택한 음악이고, 그런 음악과 같이 함께 컬렉션을 감상해 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즌이 끝나고 제일 많이 팔린 상품, 우리 회사를 밥 먹게 해준 그런 상품이 가장 애착이 가기 마련인데, 사실 이번 시즌은 어떤 애착 가는 상품에 대해서 딱 규정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시즌 전체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도출됐던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디자인이 모듈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 정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빼면 이렇게 시즌이 탁 무너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품이에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시즌이 끝나서 뭐가 제일 잘 팔렸는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거창한 목표보다는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오늘 하루에 그런 기분 좋은 일상의 어떤 점을 찍어줄 수 있는 옷이 되면 좋겠다, 그런 브랜드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늘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문가인 것 같아요. 사실 저처럼 이런 디자이너, 저와 비슷한 이런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사실 한 개인이 학교를 졸업을 하고, 누군가는 저처럼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되게 인생의 리스크를 크게 안고 브랜드를 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쉽게 옷을 만들고, 옷이라는 것도 가치의 어떤 형상이잖아요. 근데 그 옷에 투자된 시간이랑 그 옷에 들어간 철학이랑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병인 것처럼 저희는 쉽게 뭔가 고르지 못하거든요. 단추 하나도 굉장히 고민해서 고르고, 그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점을 조금 더 깊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한 제품을 만드는 양상자의 별일 아닐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의 진심의 가치를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순수 미술을 전공했고 학교를 휴학을 하고 건축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실내 건축도 일도 좀 하다가 또 방송국에 또 무대 디자인도 좀 하고 싶어서 또 그것도 좀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또 유학을 갔고 유학을 가서도 파리에서도 사실은 첫 번째 학교는 오페라 하우스를 디자인하는 그런 장식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졸업을 다 했는데 뭔가 또 약간 이 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류를 시작할 때쯤에 저희 아버지가 저보고 너는 전방위 예술가가 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많은 거를 배우고 하냐, 인생이 짧다, 맨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그 과정을 다 돌고 돌아서 이 창덕궁 앞에 와서 미싱을 돌리고 있네요. 디자이너 브랜드면 이 정도는 신경을 써줘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안감과 바이어스 테이프 이거를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또 외향적으로는 포켓에 굉장히 신경을 써요. 모든 옷에 포켓이 들어갈 수 없는 옷을 제외하고는 다 넣어야 해요. 왜냐하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렇게 서 있으려고 입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저에게는 제 작품에 대한 자존심이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실용성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소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뭐 달나라도 가고 우주도 가고 막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지만 청담동에서 만드는 옷은 청담동 옷 같고 이런 한옥이 있는 북촌에서 만드는 옷은 또 북촌 옷 같은 느낌이 들 거라고 저는 항상 믿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시간이 가장 정직하고 느리게 흐르는 곳에 쇼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되게 재밌고 위트 있는 공간으로 꾸며보려고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네, 있어요. 오픈을 하는 날도 아니었는데 그 전날 꼭 방문하고 싶다고 예약을 하셔가지고 제가 오픈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 두 분의 부부가 들어오셨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알고 보니 또 비슷한 어떤 이런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말씀도 많이 나누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셔서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블로그에 저희 쇼룸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너무 상세하고 재밌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에 솔직한 사람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이 디자이너의 솔직함은 너무나 편안하고 즐거웠다라고 써주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반갑고 좋은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결이 맞는 분이 저희 쇼룸을 소개시켜 주시고 진심으로 글을 써주셨을 때 나는 그 효과들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메종드 이네스는 조금 더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진정성을 담아야지 어떤 마케팅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날이 근래에 있었어요. 워낙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일반의 제 친구들을 섭외를 해서 촬영도 해주시고 뭐 모델분도 사실은 전문 모델분이 아니고 그 예술계통의 다른 일을 아트 일을 하시는 분인데 모델 일도 소소하게 하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셨고 그래서 멋짐을 보여주는 것보다는 일상에 이렇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메종드 이네스가 딱 이런 옷이다라고 말해줄 수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게 작업했고 또 종종 그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디자이너 브랜드라서 개인의 성향이 사실 디자이너 브랜드에는 고스란히 다 드러나거든요. 저의 장점이 이 브랜드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꾸준하고 똑같이 안과 바퀴 둘 다 정직하다라는 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안감의 소재나 뭐 만들어진 여밈이나 만들어진 박음질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정직하게 한 땀 한 땀 만들어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음이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메종드 이네스의 동생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네스라는 라인을 만들었고 조금 더 명랑하고 캐주얼하고 좀 더 재밌는 소스를 많이 넣고 가볍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네스고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사실 창덕궁 쇼룸 이 길에 앉아 있으면 계절이 흐르는 것을 머리카락 끝까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영감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계절이 가는 그런 시간의 힘을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급박하게 영감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알려드릴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하는 시기였고, 그래서 하지 않던 소통, 인스타그램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거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데뷔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인터뷰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소영 스타일리스트 분이 전화가 와서 고소영 씨가 입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네, 이렇게 고소영 씨가 왜 우리 걸 입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내드려 하고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정말 어떤 드라마에 착용을 하셔서 나왔고, 그 고소영 씨가 착용하시고 난 그날 정말 폭발적인 문자와 그 MD님들의 그 열성적인 성화, 그런 걸 사실 처음 경험해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마케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너무나 정말 우물 안에 살고 있었구나를 느꼈고, 그리고 정말 예쁜 분이 입으니까 옷이 정말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모델이랑 입는 것과 또 다른 어떤 컬러감과 색감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올해 들어서 많은 어떤 콘텐츠도 만들고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 되게 힘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밀입니다. 디자인하는 시간 외에 무엇을 하냐? 디자인을 합니다. 계속 일과 연관된 어떤 것들을 하고, 그리고 꾸려 나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시작하지 마세요. 시작해서 발을 담그면 뺄 수가 없어요. 저처럼. 옷을 좋아하는 것과 옷 만들기를 좋아하는 거는 정말로 너무너무 큰 갭이 있어요. 내가 입었을 때 내가 예뻐지는 것 말고, 너무나 힘들고 초췌한 삶을 살더라도 내 옷을 누군가가 입혀서 그가 빛날 때 그 순간을 즐기시는 분이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잠, 밥, 일인 것 같아요. 잠과 식사도 일을 하기 위한 어떤 요소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워커홀릭이라고 말을 하고, 누군가는 뭐 그렇게 재밌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재밌어요. 서울쇼룸은 저한테 채찍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뭔가 약간 정체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걸 툭 던져주셔서 또 약간 액티브하게 또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어떤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입점처들 굉장히 많지만 조금 더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디자이너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타적으로 매출이 나는 거에 대한 압박도 크게 하시지 않고 좀 주기적으로 꾸준히 저희를 끌고 가주시고 푸시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습니다. 진심입니다. 제가 뭐 세계 평화를 이루지는 못하겠지만, 제 주변에 있는 저희 되게 열심히 일해주시는 직원분들, 또 저기 계시지만 저런 오랫동안 힘을 합쳐주신 저런 분들하고 그냥 안전하고 안락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좀 행복한 브랜드가 되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만든 옷이 행복한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는 그런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을 이끌 수 있으면 좋겠어요.